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인데 얘가 만약에 똑같이 중력 가스도 G로 떨어지면 당연히 둘 다 가스가 0이야. 그럼 단순하게 A, B 사이 거리를 살면서 또 O로 움직여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하니까 저걸 따라 4초. 그냥 5 곱하기 4가 20이라는 걸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무중력보다 이게 더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얘도 비관성계, 즉 얘가 특정 가스도 움직일 때 거기에 사람을 실어놓으면은 얘가 볼 때는 당연히 얘가 진짜로 정지한 걸로 보일 거다. 대신 추가되는 게 관성력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이 mg가 작용하는데 대체 얘가 왜 안 움직일까? 당연하죠. 이쪽 방향은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그 크기는 일단 EMG라고 해놓자. 내가 틀렸겠네. 자, 이 mg 그러니까 방향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얘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거 맞네, 관성력을 안 했네. 미안. 가 될 테니까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A는 마이너스 2G가 돼야 된다. 근데 이 A라고 한 게 사실 이 개의 가수랑 똑같겠죠. 그러면은 F는 M 곱하기 A에서 당연하게 이렇게 곱하기 2G 해서 12mg가 됩니다. 12mg. 처음에 나 지금 가속도의 2분의 G라고 생각해요. 해서 이만큼 힘을 가해야지 얘가 상대적으로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3의 마이너스 3. 물체계로 생각하셔야죠. 물체계 전체 질량이 6M이잖아. 그래 저 위에 거 FI. 응? FI는 같이 연결해서 움직여. 그럼 무슨 상관이냐면 요건 무슨 겁니다. 얘들이 안 움직이니까. 얘가 볼 때 얘가 안 움직이니까. 3의 마이너스. 잠깐만. 그럼 그거는 3 마이너스 3. FA 잠깐 보자. 맞네. 아이씨. 맞아, 3M이야. 갑자기 계산하기 싫어졌다. 그만 계산하자. 가수 분수가 나오지? 잠깐 만지 확인하고. 미안. 소리 잘못했다. 원래 계산이 맞다. 뭔 문구냐면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EMG 거 맞지? 확실하게? 그런데 이게 결국 임체의 관성력이니까 개의 가속도가 되거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0 나죠. 그래서 12mg도 맞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기왕성하고 마지막 무중력도 잠깐 볼까? 자, 얘를 A, 얘를 통째로 B라고 하자. A가 볼 땐 B가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 당연히 운동이겠죠. 그러니까 A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입장에서는 그냥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운동하네 하면 끝이다. 그럼 B 입장도 살펴볼까? B는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하기에 원동하고 있다고 할까?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할까? B 입장에서 누가 뭐 정지하고 있다. 그럼 정지하고 있다는 건 B가 느낄 때는 가속도가 얼마라는데? 이 돼야지. 그러니까 RGM 0이 돼야지,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왜 RGM 0으로 느껴지냐? 당연히 B도 중력권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중력은 있을 거다, 그죠? 근데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인 가상의 힘이 얘 둘이 평형을 이루니까 RGM이 0이라고 주장합니다. B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룬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할 거다. 이게 왜 한 거냐면 두 가지 얘기.
첫 번째, B가 무중력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A 입장, 즉 관성기에서 볼 때는 90명만 보이고 B 입장, 비관성기에서 볼 때는 50명만 보인다. B가 뭔가 생길 때 90명이 전혀 안 된다. 당연히 이게 B가 볼 때는 자기가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B는 이게 사실 무중력 상태는 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결국 복수하는 셈 치고 90력과 50력은 동시에 안 보인다. 즉 어떤 경우에도 90력과 50력이 평행 이런 경우는 없다. 흔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하시고 복수도 이 정도 하자. 이게 상대성 이론 얘기 하나도 안 했네요. 필요 없어서 그렇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교양 영역이지 아직은 과학 영역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3점짜리 문제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안 나오거든. 어렵게 만들 수가 없거든. 자, 그럼 오늘은 계속 에너지를 나가보실까? 오늘 마음이 아프네. 시간이 있다니. 자, 그럼 복습은 형부터 시작을 하자. 1부터 이렇게 보자. 아니네, 숙제문을 검사해야 돼. 아니야, 확신한다. 물어볼 거 없을 거라고. 혹시 물어볼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지금. 아, 관성력이 있구나. 마늘. 네, 질문. 아니야, 확신해. 물어볼 거 없을 거야.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손. 알아. 그게 수식이 하나도 없는데. 패스하자. 그냥 저번 시간 복습부터. 이 어떻게 구한다고? 구석탱이에 쓰자. 딱 하나만 쓴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나마 제일 정확한 정리라서. 필요하다면 벡터 내적하고 필요하다면 적용하고. 근데 웬만하면 힘이 일정하다면 적분이 사라지는 거죠. 힘과 이동관이 나란하다면 도트 내적이 없어지죠. 그래서 흔하게 쓰는 판대로 바꿀 수 있다. 책에서는 벡터로 해놨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1 운동에서 정리부터. 얘 2번 먼저 하자. 2번은 얘 불가하거든요. 얘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결론 먼저 쓰니까 읽어줄래? 1 운동의 정리가 뭐라고? 이거 좀 읽어줘. 1 운동의 정리 모른다고? 아니야,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스톱. 여기 하면 되겠다. 너네한테도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구하는 공식 저기 있고 기껏 해왔으니까 떠올리는 FS밖에 없어. 스칼라로. 이거 했었냐 혹시? 아 몰라. 외근이 20N에 작용한다. 마찰력은 5N이다. 물체는
2m를 이동했다. 물체의 무게는 30N이다. 이때 이를 구해라. 모르지 않아요. 아, 했었어? 아, 진작 얘기해서 그릴 때 답을 알았을 거 아니야. 미안, 안 되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저거 쓰다가 기억날게. 그 하고 많은 그 일 중에서 하필이면은 알짜 힘.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 무치될 것. 운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알짜 및 일 하면은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 한번 사람들은 짧게 바꾸자. 운동 에너지가 변하다고. 이게 안타깝게도 책에 질문이 하나도 없어, 그치? 위에 예시만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좀 먼저 보자. 이지 버전. 이거는 F가 아니 F4이 일정하고 F4 하고 S의 방이 다양하다. 이거 도트 프로덕트는 하면 F 도트 S가 F 도트 뭐냐 F 곱하기 S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자 이게 쉽다라고 하는 거는 저런 조건이 붙어서 특별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이고 대신 계산은 쉽다. 자 그래서 알짜미 일을 했다. 그럼 이 조건이라면 요거는 당연하게 F 곱하기 S로 바뀐다, 그죠? 즉 저 조건 때문에 인테그럴이고 도트 프로덕트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때 Fnet 즉 알짜인 만큼이 알짜임이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는 2분의 1 M 곱하기 2AS 하니까 누가 봐도 등가스 동식 쓸 수 있겠네. F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형태를 보니까 2분의 1 M V제곱 이는 나중일 거고 빼기 2분의 M V제곱 처음으로 나오는데 1의 정의, 에너지라는 게 정의가 1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1을 했으니까 당연히 변한 거 얘는 누가 봐도 에너지 변화다. 변화는 원래 나중 빼기 처음 하는데 빼기 기준은 나중 처음 잘 나뉘어 있으니까 얘는 의미가 나중 어떤 놈의 에너지가 돼. 얘는 누가 봐도 처음 무슨 놈의 에너지. 그래서 1을 붙여줄 건데 2분의 1이랑 관계는 에너지 3였고 질량도 변화 없으니까 이거랑 관계는 에너지 3이지. 그럼 속력 얘기하자면 속도랑 관계 있으니까 운동 상태랑 관계 있다라고 해서 얘를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한 거야. 누가. 그래서 define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계속 W net이라고 하는 거는 W가 이상하다. 무게가 같다. 2K 마이너스 2K 제로가 되니까 2K 제로가 되니까 델타 2K라고 하는 걸 증명했다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WFS 즉 저기에 조건 붙어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내고 싶다. W넷은 정의에 따라 인터벌 F넷 ds 아무것도 안 됐다. 방향인 거 보고 힘이 일정하고 뭐고 상관없이 이렇게 쓴 거다. 조금 ISF까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당연한 얘기는 F넷은 M A가 성립하고 뉴턴 제2법칙이 방이 같은지 다른지 몰라서 그렇지. 그럼 A라는 게 사실은 dV dt죠. 그다음 자연계에서라는 현상은 연속이니까 체인을 쓸 수 있다.
줘야 되겠다. 아직 뱉어내. 혹시 얘가 누군지 알아보시겠냐? 그래프는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는 V 벡터나 dV 벡터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단순 스컬 현상으로 바뀌죠. 첫 번째로 맨 마지막 거. 되지? 그 뒤엔 똑같으니까 패스. 단계가 앞에보다 훨씬 긴 건 맞긴 한데 단순히 처음 정의부터 아무 가정 없이 썼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말이죠. 조건 달 필요 없이 무슨 상황이든 이 얘기는 힘이 R자임에 변하든가 말든가 아니면 R자임의 방향이 이동 방향이 다르든가 말든가 무슨 상황이든 어쨌거나 R자 힘이 일을 하면 무조건 그 결과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온다. 지금 뭔 소리냐면은 이거 적분 지금 할 수 있다 아니라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조건 암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필요 없다. 의외로 간단하게 근본 유식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1. 운동의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다시 강조하는데 아무 때나 써도 된다. 굳이 용법 얘기하자면 문제 풀이할 때 어떤 그래프를 줬어. 근데 그 그래프가 FS 그래프야. 그런데 마찰력이 없대. 그럼 그 힘은 R자임이겠지? 그럼 R자임이 한 일은 FS 그래프에서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응용하면 그게 2분의 1 V제곱 되니까 나중에 속도를 금방 구해낼 수 있다. 즉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나 기타 등등 써가지고 푸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린다. 즉 R자임 가지고 그래프를 줬다라면 일단 R자임 그리고 시간 그래프는 보나마나 추경량으로 풀란 얘기다. R자임 그리고 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보나마나 1 운동의 지점으로 풀란 얘기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리야. 적극적으로 문제 풀이 써먹어라. 물리만 수준에서 물리수에서 쓸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 평면상에서 등가속도 운동과 1이라고 했는데 사실 질문했으니까 뻔하게 성립한다는 건 알 거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건 책으로 하자. 자, 그래서 평면상 움직일 때 가우축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따라 Vx를 알아낼 수 있고 Vy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고 그럼 V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다 이 따위로 정리가 되는데 V0 플러스 2AS 이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얘 2AS의 양대 전부 다 M 곱해가지고 2AS를 어떻게든 FS를 끄집어내면은 같은 정리를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정리가 성립한다 라고 한 걸 증명한 거다. 그죠? 거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넘어가자. 그 전에 지금 배운 게 중요한 거. 1운동의 정의적 써놓자. 만약에 말이죠. 운동의 질 변화량을 구해내고 싶다면 반대로 R제곱이 한일을 구하시면 됩니다. 꽤 중요하게 있을 거니까 일단 내보고. 그 다음 보존력과 비보존력. 사실 하이탑 물리 원화도 보존력 비보존력이 나오긴 한다. 구석탱이에. 보존력 영어로 컨저베이티브 포스인데 말 그대로 누군가를 보존시킨다는 얘기다. 그래서 보존력이 왜 보존력이냐 하면 단순하게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게 비보존을 당연히 역학적인 보존 법칙에 성립시키지 않는 힘이란 건데
그 보존력의 성질, 비보존력의 성질이고 보존력이 뭐다라고 하는 건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다. 그다음 그 보존력 얘기하기 전에 희한한 얘기 뭔지 아냐? 중력. 무체 이동 정말 중력이 무체 아니에요. 제목이 너무 길다. 중력이 한 뭐? 무체 이동 정말 아이씨. 물체의 이동 경로와 중력이 한 1. 오케이, 제목이 멋지네. 좀 낯설어진가? 무체 이동과 중력이 한 1은 아무 관계도 없다. 즉 이동이랑 관계없이 중력이 한 1 똑같다라는 식으로 제목 뒤에 바로 써놓고 이걸 증명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렇다. 그 중력은 장세법하고 보존력이라고 할까?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보존력이거든. 그래서 보존력을 이해시킬 때 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일단 대표적인 보존력인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일단 시곡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릴래. 자, 첫 번째 경우는 여기에 질량 m자리를 h만큼 요렇게 이동시킬 거다. 중력가스는 G고 참 이때 한일 W1이라고 하죠. W1 구해봐요. 얼마가 되죠? 중력은 아래쪽으로 mg, 이동은 아래쪽으로 h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중력이 아니라 플러스 mg h겠지 뭐. 자, 그럼 두 번째 경로를 이상하게 택해가지고 이따 크게 내려볼까? 이런 경우로 쭉 내려왔을 때 한일 W2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거리는 S일 거고 그 다음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놈의 각도는 대충 세트라고 하자. 경우는 알아서 하시고 이제 몰라. 자, 그러면 얘는 중력이 이쪽 방향일 때 이 움직이는 방향을 작용하는 일단 F라고 하자. 그러면 중력이 mg 그 다음 IC는 더 크게 mg 이 방향 F 그 다음 거기에 수직 방향으로 F라고 할까? 라고 한다면 얘가 세트하면 당연히 얘가 세트할 테니까 mg하고 F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W2는 일단 FM이 가해서 S만큼 이동시켰다. 그런데 F의 크기는 mg sin 세타겠죠? 그럼 S는 S분의 H가 sin 세타니까 S는 아이고 sin 세타분의 H가 되시겠다 그죠? 어쨌든 계산이니까 똑같네. 자, 그 얘기는 W1처럼 움직일 때 중력이 한이나 W2처럼 움직일 때 중력이 한이나 똑같다는 얘기다. 그럼 마일드하게 세 번째 경로를 또 정해볼까? 복선으로 이때 한이를 W3라고 하자. 당연히 W1, W2랑 W2는 똑같은 거 맞겠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미분 개념으로 따지면 이렇게 세로, 이렇게 가로 어쨌든 빗면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 한 일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한 일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수직으로 움직인 경우, 즉, 몰라, 얘만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W1이랑 같죠. 즉 W3도 당연히 W1이랑 같을 거다. 그럼 좀 더 과감하게 갔다가 이딴 경우는 다시 여기에다가 왔다. 그래봤자 이때는 W4라고 한다면 얘는 똑같겠죠. 맞나? 그래서 물체 이동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 점하고 끝점만 같으면 더 구체적으로 새로 움직인 거리가 똑같으면 되니까 떨어진 높이만 똑같으면 중력의 한일은 다 똑같은 얘기다. 경로에 관계없이. 이게 중력의 성질이다.
그러면 두 번째 낙하는 물체의 중력에 방금 했잖아 MJ치라고. 그다음 마찬 비면 두 방금 했잖아 테스트. 이 얘기다. 자 그럼 이 페이지 넘어가시고 보존력이 뭔지 지금 직접 얘기하면 보존력이 뭐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포텐셜을 정의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 바로 정의하구나. 자 그래서 1. 보존력 conservative force 자 보존력 conservative force라는 건 뭐냐면 중력처럼 얘기하자. 자 방금 중요한 게 뭐냐면 중력이 물체에 한일은 경우에 관계없이 처음 점과 끝점 즉 높이처럼 똑같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이전에 먼저 이런 성질을 먼저 보자. 두 점이 있어요. 여기에 중력이 작용한다 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쭉 내놨다가 그대로 다시 올릴 때 총 한일은 얼마일까? 얘 W1, 얘 W2라고 한다면 W는 당연하게 W1 플러스 W2고 W는 얼마죠? 플러스 MGH W2는 마이너스 MGH지. 방향 반대지. 그래서 0이 되지. 자 그럼 왔다리 갔다 할 때 0이 쉽게 계산되고 이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도 똑같이 또는 이렇게 갔다가 원래도 되더라도 똑같이. 그래서 보존력이라는 건 이런 성질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말이 좀 트리키하니까 봐라. 우리말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아무 힘이나 임의의 힘이 존재하는 공간 또는 임의의 힘의 역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상관없고 잘렸다 안 잘렸다 에서 네 멋대로 운동을 한 후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그 힘이 한 1이 제로면 그 힘은 보존력이야. 즉 보존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건 그 힘이 작용한 공간에서 우리 운동한다면 원래 상태 여기 상태는 위치하고 운동 상태 즉 성력까지 운동 양식까지 포함합니다. 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 힘이 0이면 그 힘이 한 일이 0이면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런 표정이 정상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모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걸 다시 바꿔서 해석해보자. 대표적인 보존력이 누구라고? 중력 다 바꿔보자. 자 임의의 힘. 그럼 중력이 작용한 공간에서 네 멋대로 운동한다면 원래 상태 즉 원래 높이도 도전했을 때 중력이 아닌 빵이 보존력이라고. 이해했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미 운동한다. 왜 왕복인지는 알 거고. 그 다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즉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고 위치 에너지 그대로라면 그때 중력 에너지는 당연히 0이라면 지금 증명했다고 하죠. 그래서 좀 어렵게 쓴 거 같지만 사실 누구나 쓸 때 중력을 생각하면서 쓰는 말할 때도. 자 그래서 보존력이 뭐냐라고 정의할 때는 중력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성질은 다시 중력장에서 리버트 문제에서 원래 상태로만 되돌아오면 중력이 아닌 무조건 빵이다. 그러면 중력은 보존력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지. 그래서 보존력 판별법이기도 하고 중력이 보존력인 거에 증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합니다. 중력에 대해서만 아니면 나머지 전부 똑같아. 자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원래대로 되돌아오면은 당연하게 그 힘이 한 일은 0이다. 그럼 원래대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 원래대로 안 돌아오면? 돌아오게 만드는. 아니죠. 그 네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당연하게 원래대로 되돌아가면 그 의미하는 일은 0. 그럼 원래대로 안 돌아오고 그냥 가기만 하면 그 부존에게 한 일이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질문이다.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보존에게 한 일이 0이 아니다. 그럼 그 보존에게 한 일이 어디로 갔을까? 물체 무슨 에너지? 물체 포텐셜이라고 하죠. 방금 논의에서 사실 잘 찾기 힘드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포텐셜이라고 한 거거든요. 즉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하면 당연하게 그 보존력이 이런 게 아니라 보존력에 대해서 이른다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하기에 앞서서 질문 본문을 맞춰야죠. 1. 포텐셜 에너지. 아니야, 제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먼저 보자.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먼저 직접 정의를 할 건데 저 앞에 있는 1 하고 에너지라는 거의 정의를 얘기하거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죠? 그럼 굉장히 쉽게 중학교에 쳐도 하던 식으로 M 중요한 이쪽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높이 차이는 당연히 H. 자, 그럼 얘를 들어 올릴 거다. 마찬가지 H만큼. 그런데 천천히 들어 올릴 거야. 자, 물체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부터 한번 시비를 걸어보자. 천천히가 무슨 뜻이 이게? 아니,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다. 천천히 계속 들어 올릴 때 속도가 감소하면 멈추겠지? 지금 가면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라진다. 그건 천천히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천천히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다. 그럼 가속도가 0이면 자동으로 0이 되는 게 R자도 자동으로 0이 되겠죠. R점이 0이 됐으니까 방금 본 대로 R점이 하늘도 당연히 0이 될 거야. 즉 천천히 흘릴 때 R점은 1을 안 한다. 그럼 그 결과 1 운동에너지 정의에 따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될 거야. 즉 적어도 운동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속도가 똑같을 테니까, 그죠? 자, 그럼 질문이다. 이 물체를 천천히 위쪽으로 들어올릴 때 내부에서 힘을 가해야 될까? 안 가해야 될까? 당연히 중력만큼 힘을 가해야지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저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F는 일을 하게 안 하게? 예. 하지. 힘의 방향이 이동했으니까, 그죠? 그럼 질문은 이거다. 저 파란색 힘 F가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찾은 게 에너지가 유일하게 운동에너지 찾았지. 그런데 F가 1을 했는데 물체는 속도가 안 변하고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안 변했다. 그럼 내가 저 F가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물론 눈에 보이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그걸 포텐셜이라고 했다. 자, 그럼 저 F라고 하는 걸 이름을 정해줄까? F는 성질상 당연하게 mg하고 크기를 갖고 방향 반대로 하지. mg가 중력이니까 F는 뭐라고 얘기해주는 게 좋을까? 중력에 대한 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지?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 나오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중력에 대한 힘이 일을 한 만큼 또는 줄여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만큼 뭐가 바뀌었을까? 중력에 대한 일만큼 모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칸이 포텐셜 없고 티나게 이렇게 놓자. 잠재적으로 처음 이름 붙일 때 이러니까 잠재적인 이론이거든.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이라고 얘기하기엔 포텐셜 에너지의 시작이다. 굳이 식으로 하자면 중력에 대한 중력이 한 1 WG라고 한다면 중력에 대한 1은 마이너스 WG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만큼 포텐셜과 변했을 거다 델타 EP겠지.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 구하는 방법 항상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W 망했다. 항상은 나는 네이버 되겠다. 일단 중력이니까 중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3를 구하면은 중력 퍼센트 에너지 확인도 해보자. 저렇게 들어올 때 중력이 한 1이 얼마냐? 마이너스 mgh. 그럼 델타 P는 잠깐 EP 마이너스 EP 제로는 마이너스 mgh가 되는 거잖아. 제로. 근데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중요하고 기준은 네 멋대로 잡아도 되니까 바보가 아니라 기준에서 에너지 얼마로 잡는다? 0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공식 DP는 mgh 게 나오는 거야. 사실 중학교 논리는 아니고 다른 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저 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고 중학교 때는 더 간단하지. F 크기는 mg 그 방향 h만큼 얘기해서 mgh다가 끝이긴 하다. 중학교식은. 근데 어차피 정의들을 정확하게 생각해도 이해가 나온다 라는 거는 이거 말고 다른 보존력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중력의 진짜 정체인 만율력이라든가 아니면 등기력이라든가 자기력이라든가 다 아직은 너무 치지 말자. 얘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얘는 뭐냐면 보존력 일단 FC에 대해 1을 하면 잠깐만 포텐셜 에너지 1이었냐 1이었냐 얘. 그럼 운동의 혹시 K였냐? 운동의 K 왜 포텐셜 1이야? 그 높아지면 혹시나 운동에서 표시할 때 K라고 써도 그러려니 해라. U 짝지는 K라. 이 K 짝지 VP고. 어쩔 수 없지. 에너지가 증가한다 대신 변한다고 하는 점. 즉 이건 델타 U라고 하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유의한 방식은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처음에 중력에 대한 식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얘를 알아보죠. 중요한 건데 빨간색이 잘 안 나오는데 다시 포텐셜 에너지의 유의한 정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걸 모두가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힘 그래야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하지 않을지 알았다. 굿 잘했어. 바로 이걸 넘어가는 거 비보존력으로 넘어가는 거 비보존력 띄어놓고 역학적인 보존 먼저 하고 싶은데 이거 어쩌지? 어쩔 수 없이 먼저 하자. 순서가 틀려가지고 CF다.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역학적인 이제 보존 해결하자. 별거는 아니고 만약에 말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방금 봤던 그림의 보존력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싸게 뭉쳐있다 보존력 뿐이니까 물체에 가는 보존력이 한 1이 R자 1이 될 거고 R자 1은 보존력이 하는 건 당연히 똑같을 거야. 맞나? 그럼 한번 성립하는 게 얘는 누구였냐면은 델타 EK
K라고 하고 싶고요. 얘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겠네. 따라서 균형 안 맞다. 델타 EK 플러스 델타 U는 빵이란 게 3이다. 이렇게 말할게. 이게 역학적인 보존이죠. 즉 운동에너지 변화가 포텐셜에너지 변화를 하면 0이다 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데 일단 중요하니까 생각성 역학적인 보존. 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이 역학적인 보존이 본질적으로 성립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다? 이거는 뭐죠? 그래서 만약에 기간을 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예요? 그러면 제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말자. 그럼 개나소나 다 아는 얘기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거 보존력만 작용할 때 성립하는 법칙이고 라고 해요. 중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아니라 보존력만 작용한다가 더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비보존력은 하기 귀찮으니까 책이나 잠깐 볼까?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스톱. 중요한 얘기 정리 아직 덜 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포텐셜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보존력이 일어나면 무조건 포텐셜이가 변한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걸로도 낼 수 있겠네. 성질의 뭐 좀 정의를 할까? 성질? 아니야. 뭐라고 하지?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자. 보존력된 힘이니까 보존력이 1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보존력이 됐든 그 보존력이 1을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생기니까 당연히 모든 보존력은 당연하게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보존력이 1을 하면은 당연히 포텐셜이 변하니까 보존력이 1하면 그 포텐셜이 그 종류에 해당하는 포텐셜이 있다는 뜻이다. 이 얘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 2 배우기 전에 배운 게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이지.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력과 탄성력은 보존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혹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를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보존력이었다.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보존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대자면은 대표는 누가 말해도 중력 그리고 순서대로 탄성을 배우겠지? 까지만 알면 돼. 나머지는 어차피 이도도 알 거야. 는 아니고 중력에 똑같은 만유력의 포텐셜 중력은 상수인데 만유력은 거리에 따라 변수의 함수가 된다 그죠? 즉 얘는 알짜없이 적분해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사실은 다 적분이면 계산 가능해. 곱하기도 적분이니까. 그 외에 다른 힘은 증기력이라든가 자기력이라든가 분자간의 힘 같은 거. 자, 그 얘기는 전기 포텐셜도 있고 자기 포텐셜도 있고 분자 포텐셜도 있다는 얘기다. 분자 포텐셜은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자, 그래서 얘가 뭐다는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사실 몇 가지 제약은 다 보존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은 이것도 그냥 쓰자. 비보존력 분모가 있다면 이게 이거도 돼 있구나. 보존력과 포텐셜 관계. 그럼 힘드는 게 적대하자. 빼먹는 너무 안 되겠다. 두 번째 다룰 거는 뭐냐 하면은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관계. 여기 뭐야?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보존 포텐셜 변화량은 마이너스 WC라는 거. 그 얘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FC DS라는 거죠. 일단 스칼라로 썼다. 그 얘기는 뭐냐?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관계. 보존력에 대한 일을 구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나온다. 라는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쓴 거는 거꾸로 쓸 수 있지.
FC는 어떻게 하면 될까? FC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부호 빼고 얘기한다. FC를 S로 적분하면 X하고 잠깐만 체크링 하자. 지금 X했네. 어쩌지? 아니야 S해. 귀찮아. 똑같아요. 자 다시 기본적으로는 FC를 S로 적분하면 델타 1가 나온다는 뜻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누구를 어떻게 하면 FC가 나온다? 그냥 델타 U를 S로 미분하면 FC가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자, 이게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고, 그 다음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볼까. 쭉 거리에 따라서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하게 포텐셜 에너지도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 맞나? MGH니까 H의 B라겠죠? 맞나? 자, 그럼 U하고 S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 무슨 뜻이 되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자, 이 위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위치를 x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봐도 du, ds가 양수네. 이거 좀 du, ds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무슨 힘인지 몰라도 F는 어느 쪽으로 작용할 거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맞는지 확인해볼까? 이 언덕 위에다가 공을 가만히 놔두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마이너스 x 방향의 힘을 받아서.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게 포텐셜이라면 거기에서 얘가 힘을 어떻게 받을지 뻔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배울 때 아마도 뭔 소리인지 몰랐을 것 같은 걸 하나 더 소개하자. 물리 아니라 화학이다. 화학에서 흡사하게 나오는 그래프 중에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 거리에 따라 가지고 포텐셜이 따구로 돼 있다는 거. 어디 가냐? 아마 화학에서 본 적 있는 그래프일 거다. 뭐에서 봤죠? 이온 결합 거리 또는 분자 간의 공유별 거리 거품이 있을 때 이렇게 해준다, 그지? 이온 같은 거 갖고 대충 얘기하자면 여기 양면이 있을 때 음이온이 멀리에서 쭉 접근하면 어느 거리에서 제일 안전할까 하는 거야. 잠깐 따져볼까?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힘은 마이너스 방향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치에 있으면 얘는 더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까지 왔으면은 이 위치가 되면은 사실 반발력이 더 커져서 멀어진다면 포텐셜을 알고 있으니까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방향,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 그럼 결국은 이 위치가 안전한 위치다. 왜냐면 기울기가 빵이니까 힘도 얼마다? 빵이랑 뭐다지? 그래서 포텐셜하고 힘의 관계 알고 있으면 사실 포텐셜만 알고 있으면 꽤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힘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보통 분자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슈퍼컴퓨터 돌릴 때 구해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고, 사실 1차원이니까 앞이다 뒤다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2차원 그래프로 그릴 수 있고 3차원도 그릴 수 있다. 그럼 3차원에서 A의 힘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뜻은 아니라 딱 하나의 포텐셜 계산인데 평생 쓸 거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자, 그랬다 하는 얘기고, 역학적인 보존은 벌써 설명해 보라네. 그 다음에 비보존력. 또 빠진 거 없나? 오케이. 비보존력. 얘 대표적인 건, 자, 보존력의 대표가 중력이었다. 그럼 비보존력의 대표는 누굴까? 마찰력이다, 그죠? 자, 마찰력, 스몰 F라는 마찰력이 작용한 공간에서 여기에서 물체를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치자. 그 거리가 L이라고 치자. 직선공이야. 그럼 갈 때 한 일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FL. 올 때 한 일은 얼마게? 또 마이너스 FL이다, 그죠? 맞나? 그래서 비보존력, 지금 마찰력은 운동과는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든가 항상 마이너스 에너지 계속 쌓이면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보존력은 누가 뭐래도 마찰력이다. 그래서 다시 말만 얘기하자. 보존력이 역학적인 보존 법칙이 성립시킨다라고 한다면 비보존력 그딴 거 아니라 역학적인 계속 까먹는다. 그 다음 보존력에 해당하는 포텐셜 얘기가 되면 얘는 그딴 거 없다는 얘기다. 즉 마찰력의 포텐셜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대충 성질의 보존력은 정반대니까 좀 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하지 말자. 얘나 얘기하자. 그래서 제일 대표는 누가 뭐래도 마찰력, 그리고 마찰력이 너무 빠지면서 습한 애가 공기정.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에 얘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중학교의 역학적인 보존 법칙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의 역학적인 보존된다라고 하지.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작용의 보존일 뿐이라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보존력이 없을 때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역학적인 보존 법칙을 제일 잘 설명한다면은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역학적인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는 이 복잡한 보존력, 비보존력 개념을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거다. 란 말은 다시 뒤집어서 역학적인 보존 법칙이 뭐냐?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지.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등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미가 뭔지 알 테니까 면접관이 보존력이 뭔지 비보존력이 뭔지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즉 핵심은 얘들이 없을 때란 말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한 얘기다. 자, 그럼 나머지 있는 누가 있냐? 모른다. 구작 하나 좀 더 외우고 있는데 유체 점성, 유체의 역학적 이제 까먹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마찰력, 공기저항, 점성 등 하나 더 있고 장력. 사실 장력이 작용한 반응은 무조건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다, 그치? 마찰력은 정반대 방향인데 책에 얘 너무하잖아. 마찰력 공기저항만 얘기하면.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 역학적인 보존과 비보존. 역학적인 보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존력만 있을 때다. 그 조건은 책에도 잘 보면은 와, 내 얘기가 똑같은데 W 그냥 W 대신에 W라고 하니까 헷갈릴 텐데. 네, 보존만 한 1만큼 퍼센트가 감소하니까 W 여기 W 딸잼이 아니라 또는 보존력이 아니라 둘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아니야, 내 설명이 나가고요. 책 읽지 마. 패스.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 역학적인 비보존 뻔하지. 비보존력이 작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난 얘기지. 얼마큼이냐고? 당연히 비보존이 한 1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네. 그때 그럼에도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있다, 그지? 그래봤자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지금 얘기해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얘기하면 속이 편안한 얘기다. 편안해? 물린데 증거도 안 하고, 그죠? 종교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자, 그런데 사실 나도 그냥 넘어갈까? 모르겠네. 좀 더 고쳐서 얘기하면은 운동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공간의 대칭성 때문이다. 좀 더 어렵게 물리 법칙이 P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페러티 대칭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페러티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 또는 운동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우주 어디를 갖다 놔도 물리 법칙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였고 몇 안 되는 보존 법칙이거든. 그럼 에너지 보존은 근본적으로 왜 성립하냐 하면은 물리 법칙의 시간 대칭성 때문이다. 즉 과거 물리 법칙이나 미래 물리 법칙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라는 조건에서 나온 게 사실 에너지 보존이야.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내가 그걸 증명해 줄 수는 없지만 증명된 사실이란 그걸 믿어라. 어쩔 수 없다. 능력이 안 돼서 말이지.
미리 얘기하는데 2번은 외우라고 하는 거 좀 많을 거다. 솔직히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까지 가려면 아마 다음 시간쯤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 역학적인 이제 보존이라고 했는데 얘만 얘기한 거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할까? 뭐랑 하냐면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인 이제 보존이 되나? 라는 걸 증명할 거고. 제목 까먹었다. 그 다음 책에서는 당진자의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을 이상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그거 말고 달린자로 하죠. 그래서 이건 예에 불과할 뿐이야. 호, 물, 선, 운동. 자, 당연하게 임의의 포물선 운동에서 역학적인가 보존된다는 걸 증명하면 책에서 나오는 비스듬히 말고 저 옆으로 던지거나 밑으로 던지거나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다. 자, 그래서 증명해보지 뭐. 여기 지리한 M짜리 물체를 V질의 속도로 찍으면서 셋 앞으로 던졌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포물선 운동을 슉 해가지고 어딘가에 콩 하고 떨어지거든요. 됐고 임의의 시간에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질하고 비교해서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얘는 t초 후라고 하죠.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이 제로는 얼마일까? 기준면은 당연히 지면으로 할 거니까 운동의 수밖에 없겠네. 2분의 1 m v제곱의 제곱이시다. 그럼 임의의 시간에서 에너지도 2분의 1 m v 제곱이랑 같다는 거 증명하면 되겠네. 자, 이제 이 일을 구할 건데 얘는 제로라고 해놓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당연히 저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둘 다 가지겠다, 그죠? 이 P라고 하자. 그럼 이 P를 구할 때 필요한 거는 Y가 필요하다. 이 K를 구할 때는 V가 필요할 거고 V는 Vx하고 Vy로 구성되어 있겠지. 그래서 T초의 속도하고 T초의 위치, 세로 위치의 Y만 구해볼까? V는 당연히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텐데 Vx는 얼마죠? 그치? Vy는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일 거고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다, 그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해서 V0 하나만 남겠지? 잘 될 것 같네. 그 다음 X는 관심도 없으니까 Y는 한번 불러볼래?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이지? 얘들 다 여기 집어넣자. 누가 좀 칠판 이쁘게 지는 로프 좀 발명해봐. 대체 원리가 뭘까? 어떻게 하면 잘 지어질까? 이게 액체가 아니라 플라스틱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방법 좀 제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E는 구해볼까? E는 2분의 1 m v x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 v제곱이라 플러스로 귀찮아서 플러스 mg y겠지 뭐. 가장비 심하겠는데? 는 2분의 1 m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분의 1 m 귀찮아. 그냥 쓰자.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의 제곱 플러스 mg
V제곱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최대한 항을 줄여서 얘기해서 이거 왠지 타가 계산해 줄 것 같은데. 자, 이거 이번 첫 번째 항에서 나온 게 2분의 1 m v0의 제곱이겠지?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mg 제곱? 미안, 다시 쓰자. 2분의 1, 2분의 1 두 개니까 mg. 야, 너 계산 틀리면 얘기해라. 계산 자주 틀려. gt 그대로 곱하니까 m 하나, g 하나, t 하나. 그다음 v0 사인 세타 t가 되나? 플러스 2분의 1 m g 제곱 t 제곱. 그 다음 플러스 mg v0 사인 괜히 썼다. 근데 왜 t가 나오지? 빼먹으시는 뭐를? T를 아 잠깐만, 나 왜 그랬대? 미안, t 빼온 게 아니라 v 넣었어. 어쩐지 깜짝이야. t 플러스 mg 제곱 t 제곱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씨 못생겼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날아가는 거 확인을 이제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죠. 그래서 쇠가 빠지게 계산했더니 망할 결과는 되게 쉽게 나왔는데 사실 이걸 어렵다, 그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에너지와 이후의 시간 t에서 에너지는 t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다라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풍수 운동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똑같다라는 걸 확인했죠.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동을 걸어. 다시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단지자인데 이건 용수의 진자처럼 얘가 수평에서 맞다리 갖다 대는 진짜 단진동, 진짜 좋아진동을 얘기하는 거고, 책에서 얘기하는 단진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쩐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얘가 미소단위일 때 거의 직선 운동한다라는 건 나타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좀 더 가치 있는 건 이쪽이라서. 왜냐면 얘를 이쪽으로 근사시켰으니까. 혹시 실수로 집에서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 왜 눈을 피하지? 먹을 거 있지? 솔직히 얘기해. 힘 뜯어야 되겠다. 배고파. 자, 그래서 제가 봐도 되게 대충 해당하는 내용 140페이지거든. 단진자 역학적 에너지에서. 그런데 나는 역시나 단진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얘기하면 복습하는 셈 치고. 자, 단진자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A에서 A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자, 당연하게 저 단진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진폭이 A로 할까? 책 없잖아 어차피. A로 하자. 그럼 A 코사인 오메가 T로 나타냈었다, 그죠? 그럼 V는 어떻게 나타내죠? 그래서 뭐라고? V는 왜 이렇게 쓰냐? A 어차피 치워야 돼.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치? 맞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지 뻔하다, 그치?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고 둘 다 없어져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제곱하는 식 나올 거야. 당연히 V에 제곱할 거다. 그리고 X도 제곱 나올 거야.
아마도. 자, 그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 아씨, 여기 말고 저기로 가자. 조금 아깝지만은 핵심 내용은 여기니까. 여기는 너무 지저분한데. 또 비슷한 위치에 지저분한 계산이 들어갈 것 같지만 상황은 뭐고? 원래 용수철 길이가 요만큼이었다. 그런데 얘를 쭉 잡아 늘려가지고 A까지 잡아 늘렸다. 그 얘기는 이 진폭이 아닌 변이가 A라는 거지. 이때 에너지를 E 제로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탁 놓으면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다시 중점을 지날 때 있을 거고 이때는 변이가 최소니까 속도는 최대가 될 거야. 크기는 뻔하게 A분의 가겠지. 그것도 거고. 그럼 이때 에너지가 E 제로랑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 이 위에 위치일 때 에너지를 E2라고 하자. 즉, 이 평균점에서 X만큼 이 위에 변이 갔을 때 V라는 속도를 가질 거야. 이때 비해서 X는 V를 빼온 거야. 자, 이 E1, E0, E1, E2가 같다는 걸 증명하면 아니 사실 E2는 필요가 없지. 아니 E1은 필요가 없지. E0하고 E2가 같다는 것만 해도 증명하는데 심심풀이로 E1도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자, 그럼 E0는 얼마죠? 2분의 1 K A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 E1은 인분의 1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라지 V의 제곱일 건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A 제곱 오메가 제곱이다. 웃자인데요? 이제는 이번이 똑같다고 증명하고 싶은데 뭐가 빠졌지? 다야. 안경딱 기대가 아니야. 지금 이제라고 이번이 똑같은 걸 증명해야 되는데 막혔잖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줘 빨리. 누구냐? 정답. 그거 알고 있는지 몰라. 얘가 누구다? K가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어이 K A 제곱이 되신다. M 오메가 제곱이 K라고 하는 거 들은데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도 단지 진짜의 등시성 주기를 구해요. 나 저도 주기 구한 거 같은데. 왜 이제는 없네? 어쩔 수 없지. 주기 구할 때 자주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얘기고. 역시나 지저분한 계산은 일로 옮겨. 마지막 요놈의 계산도 사실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지저분하게 상이 확 내려나다가 이렇게 줄어들 거다. 자, E2 제일 임의의 상황은 이 K도 있고 이 P도 탄성 에너지가 EE라고 해놓자 또 있다. 각각은 2분의 1 M V의 제곱 그리고 그때 위치는 2분의 1 K X 테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건들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2분의 1 M V가 마이너스 A 오메가 코사인 사인 오메가 T. 얘 제곱 어차피 제곱 바꾼데 마이너스 몇 걸고 왔대. 2분의 K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얘 제곱. 그래서 전개를 하면 얘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그 다음 얘는 2분의 1 K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여기서 위기를 어떻게 탈출한다? 똑같죠? 얘가 K죠? 그래서 2분의 1 K A 제곱 가위바위보 사인 제곱 오메가 T. 쓰기 싫은데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는 얼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단진동이 일어날 때 임의의 위치 즉 제일 느렸든 진동 중심이든 임의의 위치이든 어쨌든 총 역학절은 2분의 1 K A 제곱으로 똑같다 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단순에서 역학적이가 지금 이거는 보존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역학적이가 보존된다라고 물리적으로 얘기하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학적이 보존에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요한 거라서 세트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쓰면 누구라도 얘랑 이거 똑같으면 얘들도 약간 빵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쓴 거죠. 어쨌든 저렇게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 포스톤 할 때 역학적이 보존된다는 걸 직접 보이든가 탄성에서 보이든가 하여튼 보이고 증명한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단진자도 그냥 넘어가기엔 좀 아까우니까 딱 볼까? 자, 일단 단진자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위치 에너지의 감소만큼 운동에 대해서 증가했을 거다. 라는 걸 이용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떨어진 높이 h는 루트 2지 h니까 h0에서 h까지 따져주면 떨어진 높이는 h0-h. 그래서 속력은 루트 2지 h0-h가 되는 거다. 네. 그 다음 그 역학적인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밑에 있는 거 맨 마지막 식 E는 처음에는 나중에 똑같으니까 이럴 거다라는 건데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똑같다라는 거 뒤에 것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 h hs 높이 h0까지 떨어질 때 v 제곱 있었구나 미안해. 그래서 v 제곱 1 2g v를 루트 2g h0 마이너스 h0 h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결국 mgh0로 똑같다는 에너지가 처음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보다는 아마 저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걸 썼다. 해보려면 금방 할 수 있다. 그 다음 진짜의 등식성 얘는 전에 했던 건데 복수방 선생님 찍고 할까? 이 세타가 매우 작을 때라고 했다. 아 몰라 이거 기계 L이라고 해. 그 책도 이렇게 하네. 자 그러면은 이거 보건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 이건 X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저 방향 힘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미소 변이일 때는 얘는 이 방향은 똑같았다. 그래서 이게 보건력이라고 두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얘가 mg 이거 세타 그럼 얘도 당연히 세타니까 이놈의 보건력 f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mg sin 세타다 그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mg sin 세타라고 해놓을까?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변이가 플러스일 때 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니까. 자 근데 사인 세타는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 맞냐? 얼마죠? L분의 X.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뭔가 좀 불가리가 그렇지? 뭐처럼 쓰고 싶다? 크게 뭐처럼 쓰고 싶다 그죠? 그럼 얘가 누가? 가 된다. 그래서 K는 M 오메가 제곱은 L분의 mg가 될 테니까 오메가 제곱은 L분의 g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거 각진동선은 L분의 g의 루트 근데 각속도라는 게 2파이분의 뭐야? 2파이분의 t분의 2파이죠. 네, t분의 2파이이니까 t가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기껏해야 보습 정도가 되겠네. 저 그다음 시야학적인 여러 가지 진자가 나오는데 신경 꺼라.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가 아직 회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돌림 힘이 작용할 때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기 힘들고 밑에 I가 뭔지 모르는 게 정상이다. 즉 실제 물체라면은 사실 진동이 됐든 뭐가 됐든 회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성 모멘트 I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 그 관성 모멘트를 GR 대신 써서 탄성 톡 돌림 힘으로 제2법칙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접근할 수 있는 거라 지금 무시한 여기 나오는 비트림 진자는 물리진자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나 좋아하는 열역학 이걸 숙제는 알아서 해라. 150일까지 가? 아니네 153까지 가. 이거 뒤에 뚫려? 해서 153까지 숙제는 알아서. 오 10번 재밌어 보인다. 아니 과거에서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 과거에서 좋아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역학 배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딴 거랑 엮을 게 없으니까 역학만 얌전히 낸다. 그냥 어려운 문제만. 근데 역학이 딱 지나가는 순간 정기력이 됐든 자기력이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전부 다 역학이 열렸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D로 넘어가서 열과 1의 전환. 열의 일당량, 내부 에너지, 개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열의 일당량은 별거 아니고 제목 이렇게 적은 건 단순히 이 얘기 때문에 그렇다. 열이 1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내부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U 쓸까? 뭘 쓸까? 유스네.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 따라서는 이 INT라고 쓸 때가 있고 U라고 쓸 때가 있고 뭐 그렇다. 둘이 똑같다고 생각해. 어차피 쓰는 거. 그래서 저 U가 왜 들어갔냐면 이 INT는 인터널 에너지고 내부 에너지 말 그대로 얘는 그냥 유니버셜 에너지를 얘기하는 모든 에너지라는 뜻이다. 저기 붙은 이유는 뻔하지. 내부 에너지는 그놈의 기체 입자가 가진 모든 에너지의 합이거든. 입자가 아니라 입자들이라고 쓸 걸 그랬나?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모든 에너지의 쌍이 묶여 다 해가지고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라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실제 상황, 실제 기체가 정말 실제 기체로 해야 되니까 그 기체에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있겠지? 그 다음 기체 분자 간의 힘 같은 게 작으니까 모종의 버타이즈 에너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다. 비보드는 뭐가 자그마치. 그래서 온갖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물리학자는 계산하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래서 뭔 짓을 하면 이상질 정리 안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이쯤에서 나와주셔야 될 게 이상기체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기체 입자가 가진 모든 에너지는 물리학자는 계산 안 한다. 귀찮거든. 자,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걸어서든 하여튼 이놈의 계산이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중에서 사실 제일 거슬리는 건 뭐냐면은 물체 운동 에너지라는 건 입자 하나당 운동 에너지 하나지? 그럼 1분계가 있으면 1분계만 계산하면 되잖아. 많아 보인다, 그지? 그럼 포텐셜 볼까? 입자가 만약에 하나면 포텐셜이 얼마게? 상호작용은 적어도 보존력이 있어야 포텐셜이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보존력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포텐셜도 없다. 좋네. 2개면 상호작용하니까 포텐셜이 하나 생긴다. 3개면 3개다, 그지? 4개면 이렇게 많아. 5개면 포기할까? 아니야, 그냥 인물계는 상호작용이 몇 개쯤 될 것 같아. 생각하지 마. 엄청나게 크지 않아. 즉 여기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입자 하나면 하나씩만 계산하면 사실 몇 가지 계산해야 된다. 된 운동에서 달리 얘는 답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든 얘가 없애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상기체를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전압이 포텐셜 어떨 수 있는 조건.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작용한 보존력이라고 해봤자 분자간의 힘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분자간에는 보존력이 없다. 쉽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가정 하에서는 포텐셜 계산 필요 없다. 사실 이게 목적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없앨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힘도 없으니까 얘도 버리자. 그럼 결국 이런 가정 하나만으로 운동현실만 계산할 수 있게 됐네. 자, 그럼 그 다음 운동현실 계산한다고 치자. 입자들이 막 움직이고 벽하고 부딪히고 지들끼리도 부딪히고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란 게 가면 갈수록 뭔가 감소하거나 그럴 것 같아. 그럼 에너지, 속력이 변하니까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겠네.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지. 입자의 에너지, 특히 운동 에너지는 변화 없다고. 그럼 충돌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변화 없는, 더 구체적으로 충돌시 운동 에너지가 유지되는 유일한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그죠? 그래서 기체 입자는 평면과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는 조건을 붙여놓는 거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입자끼리 충돌하면 계산이 귀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기체 입자끼리는 충돌 안 한다는 조건, 입자끼리는 충돌을 없게 하고 싶어. 벽면하고는 충돌하게 하고 싶어. 왜 충돌은 그 이미 벽에만 전해져야 되니까.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면 그냥 입자 크기는 빵이라고 하는 거지. 즉 어디까지나 조건, 그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성계체를 정의한다. 물론 난 이거 계산 못하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풀래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이상기체 조건 이런 거 하면 계산이 쉬워진다. 그건 간단히 알 수 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선은 누가 봐도 계산하기 귀찮아요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 외에 또 고려해야 될 게 있긴 한데 뭐 생각했더라? 상온 또는 그 상온 근처에서 입자의 진동 다 혼자 분자겠지만 그 진동동의 에너지가 계산하기 되게 힘들거든. 이라고 가정하면 계산하기 운동 에너지 중에도 제일 계산하기 힘든 진동 운동은 날려버릴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 이거 지금 좀 얘기하자. 운동의 종류는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병진, 로테이션 점이 아니라면 지금 이온자 분자 이상 회전이 가능하다. 즉 회전 운동도 되고 바이브레이션 진동 운동도 있고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사실 운동 에너지거든. 너네가 배우면 요거 하나뿐이다. 그런데 얘는 나중에 봐도 더럽게 복잡하다. 그래서 얘를 일단 잘라버리겠다 그런 조건이 네 번째. 만약에 이렇게 과도하게 조건 넣어가지고 계산했는데 실제 기체랑 전혀 다르다면 어쩔 수 없이 쓸데없으니까 이런 조건을 처리해야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이유는 이렇게 과도한 조건 때려 넣어도 실제 기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야. 자, 다섯 번째. 이거는 지금 하기엔 좀 덩치가 크니까 다시 지금 얘들 다 없애버리고 충돌 조건 다 만들어내고 지금 당장 계산해야 될 건 회전하는 병진이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 회전운동이 없는 단원자 분자를 대충 성질을 먼저 알아내는 거지. 이게 사실 물리 1을 처음 배울 때 네벤식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무시할 거야. 근데 실제로는 즉 다원자 분자에서 어떻게 고려하냐면은 에너지 등분의 법칙 이런 걸로 운동 자유도라는 걸 설정하고 그거마다 똑같은 에너지가 분배될 걸이라고 대충 계산한 방식.
즉 회전 운동을 계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이상기체의 조건을 좀 오버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풀세트는 내가 볼 때 이걸 것 같아. 빼먹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다 한다가 아니라 사실 지금 너네가 알아야 될 건 요 정도까지 뿐이다. 어차피 다음 달에서는 얘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저 조건의 정체는 어디까지나 비차니즘 이런 것만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이걸 싹 다 거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까 봤듯이 내부 엔진 계산이 더럽다. 모든 에너지란 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상기체라면 딱 뭐만 계산하면 되면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리 2에서 내부 에너지를 다시 다룰 건데 그때는 실제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서 구할 거다. 기체 분자 운동도 지나갈 거고. 자, 그럼 그다음 와, 내부 에너지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네. 운동 에너지, 포텐시,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야.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합이라고 하면 되고 그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고 했다. 자, 그다음 체가 넘어가자. 만약 말로 넘어가자. 열이란 게 뭐죠? 제일 쉽게 얘기하면 열은 일종의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 무슨 에너지냐? 중학교 때는 뭐라고 정의됐죠? 열이란 게 아마도 모든 물체는 열을 가지고 있을 건데 평소에는 안 보인다. 그럼 언제 볼 수 있고 언제 쓸 수 있을까? 열이란 건? 좀 더 자세히 중요한 키워드 나온다. 뭐라고 했죠? 온도가 물질이랑 접촉. 그렇지. 온도가 다를 때 그럴 때는 열이 뭘 한다? 이동하지. 그래서 중학교에는 열이란 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접촉했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얘기한 거야. 이동할 때가 보이니까. 오케이. 그럼 그 열의 진짜 정체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볼까? 이거 바로 그냥 넘어가자. 그 열이란 거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입자들의 각각의 질량은 똑같다. 그런데 얘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똑같다. 다만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규칙인데 어쩔 수 없죠.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 진짜. 자, 그럼 질문이다. 요걸 A, 요걸 B, 개라고 하자. 질문, 총 에너지는 A가 극과 B가 극과? 총 에너지는 A가 극이야, B가 극이야? 당연히 입자들의 질량이 똑같고 속력이 다 똑같다면 총 에너지는 당연히 똑같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A랑 B가 다른 게 뭘까? 질서 정도. 맞아. 질서 있고 하는 질서가 없다, 그죠? A가 무질서하다. 또는 유식하면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하지. 저렇게 입자들의 무질서한 진동 운동 에너지의 사람들이 열이라고 부르다.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 그럼 얘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 운동 에너지. 또 운동 지워버리면 에너지의 본질은 이거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열하고 운동 에너지 둘 다 에너지는 못 뻔하지. 다른점 A는 엔트로피가 크다. 얘는 엔트로피가 작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열의 진정한 정체는 불규칙한 입자의 진동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할 거야. 와, 여기에서는 또 전달만 얘기하고 있네. 그 다음 열량 단위는 모르니까 넘어가자. 그 아니라 열의 일당량은 모르는 사람 없죠. 1칼로리가 대충 4.1줄 정도. 그러니까 1kcal는 4,200줄 정도가 될 건데 책임 정확한 숫자가 나와있죠? 안 나와있네.
1600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 됐어? 자, 그 다음 비열과 열량 해줄 거 있을까? 비열이 뭐죠? 보통 소음자 C 있었는데 비열 이렇게 한번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렸는데 필요한 뭐야? 절대온도 썼네. 얘가 맞으니까 이렇게 쓰자.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이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 또는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 어차피 단위 똑같으니까 또는 저식 그대로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 변화당 필요한 열이 비열이다라고 이해도 된다. 열명이었나? 그럼? 아씨 열량이 열명이 필요한데 그럼 그때 소모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T를 쓸 수 있다. 아마 저 두 번째 식이 되게 익숙할 거야, 그치? 분명히 너네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기 시멘트를 밀린 사람이 있었을 거야. Q는 시멘트라고. 그래서 얘가 바로. 자, 그럼 열의 일당량. 아, 여기에 나오겠구나. 그래서 열이랑 일이랑 똑같으니까 또 당연히 칼로리에 달린 줄로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줄 이 실험으로 실험 기분을 바꿔볼까? 뭔지 쓰였냐면 양쪽에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낙하시키면 미시 에너지가 감소. 그럼 그걸로 저놈의 뭐야? 프로펠러? 그래 회전 날개인 거지. 회전 날개를 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를 높일 거야. 그럼 이거 줄을 몇 번 떨어뜨리면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물의 온도 변화제는 Q는 CN 델타 T 아니 맞지? Q는 CN 델타 T로 열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양쪽에 1은 줄 단위로 계산이고 열은 칼로리 단위로 계산하면 둘이 같다고 놓으면 그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누가 봐도 이 실험이 처음부터 성공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열 풀풀 다 나갈 거고 그지? 근데 그 뒤에도 많은 사람이 실험 정밀하게 해가지고 알아낸 거. 그래서 열의 일당량 즉 1줄이 얼마냐 1줄하고 1칼로리의 변환율이 얼마냐라는 건데 다시 1칼로리가 4186 즉 대충 4200이 되거든요. 우리는 4200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니까 그냥 적으시고 자, 그다음 열을 포함한 에너지 분열 법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은 157페이지가 진짜다. 156페이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자. 복습이라고 치고 제목은 이상 기체 상태 검증 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상 기체는 어떻게 정리했냐고. 응? 맞네 여기 있었네. 야 분자 크기 무시할 수 있다. 좋지. 탄산수 대비는 차후 정리하지 않는다. 오케이. 아 맞네. 액화는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 조건이었구나. 저 사실 지금 정도면 이산기제 상대 능력이 PBN, NIT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사실상 이거는 복습이라고 보면 된다. 자,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건 누가 뭐해도 화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보일 아저씨. 그럼 뭐죠?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아 귀찮아. PV는 컨스탄트 하자.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보일 이렇게 쓰지 마 제발. 이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하게 찰스만 샤를가 영어로 읽으면 찰스, 프랑스어로 읽으면 샤를인 사람입니다. 독일어는 카를이고 그래서 법칙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부른다니까 샤르의 법칙이라고 하죠. 찰스라고 하면 무식하도 욕먹는다. 또 찰스가 좋은다. 자, 이거 V는 기체 나중 부피 0도씨 부피에서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0도씨 부피에 273ml씩 증가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누가 봐도 안 예쁜 그래프가 나오지. 0도씨 T, V, V제곱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죠? 누가 봐도 못생겼지? 우리한테는 이거 되게 싫어한다. 왜냐면 이거 비례 맞나 아니가?
일단 T가 커질 때 V가 커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섭씨 온다고 부피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나? 응, 그래서 쓰기 싫다는 거지. 절대로. 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넌 비례로 쓸래? 그래서 해야 될 거는 축만 이동하면 되지 뭐. 축. 그리고 축 이동한 새로운 x 가로축을 나중에 t라고 써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너의 온도가 0이 된다면 부피가 빵이 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빵이라고 놓고 쓰면 t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73도 나오겠죠. 이 영하 273도 C를 0켈빈이라고 정하고 이렇게 능급 이동시킨 축 요거를 절대 온도라고 한다면 이제 V는 당연히 T에 비례하게 된다. 이거다. 또는 굳이 식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는 273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더하기 하면 되겠다. 그럼 이건 여기에 집어넣어서 결국 다시 보이러 법칙을 쓸 수 있다. V는 그냥 단지 273분의 V0 T가 된다. 자, 그 얘기는 어쨌거나 T분의 V 하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보이러 법칙이지? 아니, 샤벨 법칙이지? 그래서 위의 식이나 밑의 식이나 당연히 똑같은 식이다. 얘로 하든 얘로 하든 물론 추천은 밑에 거다. 이건 모르잖아. V가 T에 비례한다는 거. 약간 무한적인 민감하고. 자, 그럼 P분의 R하고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합해서 얘기하면은 모의수만 똑같다면 결국 T분의 PV가 똑같다는 뜻이야, 그지? 이건 조건 안 썼네. 컨스턴트 P. 그럼 세 번째 보일-스트라를 법칙은 결국 T분의 PV 하면 일정하다는 거지. 왜 일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일샤를 합해서 보일샤를 보일과 샤를 법칙 합해서 보일샤를 법칙.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계위상의 법칙. 이건 기체반응의 법칙 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걸 주어먹을 딴 놈이 있지? 아보카도라고. 얘는 뭐냐면 언더 컨스턴트 프레셔 and 볼륨 아니야 and 템퍼러처 즉 P하고 T도 상수인 상황 얘랑 얘가 상수한 거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하면 개수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즉 보일샤르 법칙에서 전후에 일정하다는 게 결국 개수에 비례한다라는 뜻인데 임의의 개수는 항상 몰수도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로 나타낼 수 있죠. 체크합니다. NA라고 썼구나. 오케이, 나도 어려워 NA. 자, 이러면은 결국 이 단계에서 이상기체 상태분 역시 한번 만들어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리게시케이션 T분의 PV가 결국 누구에 비례했냐면은 N 곱하기 NA, 즉 개수에 비례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이놈의 비례식은 누구나 시간 아까 등식으로 바꾸자. 만만 상수만 끼워놓고 물론 만만 상수가 아니고 볼츠만 상수야. 그럼 볼츠만 상수도 상수고 어쨌든 상수고 그 다음 NA도 상수니까 뒤로 합해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얘기할까? 뭐라고? 기체 상수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대로 쓸 수 있다. PV는 N, K, T라고 쓰는 게 사실 물리책에서는 일반적이라고. 그런데
위에 쓴 것처럼 PV는 N IT라는 게 너네한테 덜 익숙하실 텐데 일단 결론은 요거 내자. 단 과거처럼 저기 1번 물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에서는 위에 정의를 쓰는 사람도 있긴 하다. 이 정의로. 이게 좀 더 사실 물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상수가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이게 더 높게 돼. 얘 이상한 상수가 들어가죠. 기차 상수, 쓰잘데기 없는 상수 왜 집어넣어?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완성시킨 김에 R 값이 얼마인지 얘기해봐. 기체 상수가 얼마냐? 0.8 뒤에 단위도 불러봐. 0.08이 다음에 단위를 부르셔야죠. 정확하게 이렇게 단위까지 계산해야 되는 곱하기 리터 곱하기 칸만 봤다 켈빈이지. 자, 표준 단위로 쓰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그리고 거기에서 유도된 단위여야 된다. 질문이다. 1기압이 몇 뉴튼 퍼 미터 제곱이냐? 아시는 분? 잠깐만, 이렇게 해서는 10만 160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진짜 여기서 즉 일단 귀찮은 단위 전환을 해야지 제대로 된 답이겠지. 이거 화학에서 쓰는 거다. 그 다음 리터도 표준 단위로 바꿔볼까? 1리터가 몇 세제곱미터냐? (10cm, 10cm, 10cm는 2리터거든? 그게 10-3 미터 퍼 미터 세제곱이라는 거죠, 그죠?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비표준 단위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서 이게 사실 못 쓰는 값이라는 얘기야. 그럼 책에 있는 값으로 다시 불러볼래?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죠? 보다시피 저건 표준 단위다. 줄코 뭐 켈빈 언제라도 다른 SI 단위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추천은 둘 다 익숙해지는 거다. 물론 지금은 저 위에 있는 화학에서 쓰는 비표준 단위에 익숙해졌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더 빨리 하자. 자, 지금 다룬 어디 갔지?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 다시 내부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합. 결론은 계산하기 귀찮다.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놈의 내부 에너지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 운동의 특성 그렇죠? 아니 요거 그냥 끊어가요. 이상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기체 분자에서 더럽게 많다 끝. 그 다음 분자 사이 충돌 없다 끝. 그 다음 전체 분자들 운동 네 멋대로다. 지금 모든 방향은 다 똑같으니까 한 방향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기체 분자 운동 속력 결론은 다 다르다. 근데 다 달라도 생각할 필요 없이 평균값이면 다 이 속도를 생각하는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같은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다. 자, 그래서 이 정도하고 이상기체 분자 운동과 함께 어차피 필요 없어. 그냥 하자. 이상기체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여기 뭐야? 총 기체 운동 에너지 합이겠지. 이상기체가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죠? 이거 하기 전에 미리 하나만 속력 좀 정의하자. 정확하게는 RMS 속력, 즉 루트 스퀘어인데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볼까? 이놈의 교실 안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가 얼마게? 2초 준다. 이 교실 안에 기체 입자의 평균 속도 구해라. 처음부터 봤어. 응? 당연히 0이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2초 만에 계산하고 있지.
그 얘기는 이상기체 움직임을 계산하는데 물리적으로 엄밀한 척도란 개념은 쓸데가 없다는 얘기다. 온도가 높든가 낮든가 평균 속도는 0이야. 갇혀있는 기체의 평균 속도는. 그래서 속력이라는 걸 쓰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거 다시 루트 민은 평균이라는 뜻이야. 스퀘어는 제곱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똑같이 움직이니까 일단 제곱해. 그럼 플러스고 마이너스 전부 다 양수가 되겠지. 그런 건 무슨 짓을 하면 평균을 구한다. 그럼 제곱인 평균이 나오겠지. 그럼 실제 값이 크니까 거기에 루트 씌워버리는 거야. 즉 여기에 지금 쓰는 속력을 엄밀하게 정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속력을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 그런 다음 평균으로 나눠. 그런 다음 루트 씌워버리면 이게 VRMS. 그래서 이걸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진다고 나중에 찾죠. 그리고 이 식은 말로 대충 정의를 한 거지 개념만 얘기한 거지 절대적인 식은 아니다. 자, 그럼 속력은 이렇다 치자. 그러면은 그 속력의 크기는 당연히 x고 y고 z고 다 똑같을 테니까 모든 방향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결국 평균값이 똑같겠지. 즉 x방향 평균속도 제곱하고 y방향 평균속도 제곱하고 z방향 평균속도 z방향 평균속도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워보면 v다. 근데 루트 씌우기 귀찮으니까 얘도 제곱하자.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실 거고 저 vx가 얼마다 하는 거에 관계없이 x방향이든 y방향이든 z방향이든 이렇게 뭐 봐주지? 다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3vx의 제곱이라고. x만 강조하는 이유는 x방향을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 이놈의 입자의 분자 운동을 한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우치도 있지. 어차피 벽에 충돌할 때 가는 힘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압력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 거다. 그럼 속도는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모종의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x방향이고 y방향이고 z방향이고 다 똑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가상의 길이가 L인 아니 그 부피가 L 세제곱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 기체가 있고 이놈의 기체가 이쪽 벽면 이쪽 벽면 이렇게 6개의 벽면을 때린다 치자. 그럼 어느 방향의 압력이 제일 크냐면 모든 방향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입자는 랜덤 방향으로 V를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X방향으로 이 벽을 때리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하다. 그럼 X방향 평균속도 VX를 움직여서 콩 하고 부딪히고 이런 입자가 여기에 벽에 콩 충돌할 때 완전 산성 충돌로 똑같은 VX로 또 가서 여기서 또 탱크하고 부딪히면 다시 와서 또 붙이고 이걸 반복하겠지. 그 결과 저쪽 벽면에 압력을 만들어낸 거야. 제발 여기 끝나길 제발 플리즈. 여기까지 끝내고 가자. 아마 시간 오버해도 얼마 안 오버될 거다. 자, 그럼 지금 구하고 싶은 게 P. 왜냐하면 P에 대한 정보는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에서 알고 있거든. 그리고 입자의 충돌 때문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자, P는 뭐냐면 단순히 이것이 곱하기 T, 그죠? 아니 지금 뭐라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거다. 근데 문제는 점의 F는 일단 입자 하나에 가는 힘이라고 하자. 근데 압력은 입자 하나가 아니라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입자가 압력을 가하겠지. 그래서 곱하기 n을 할 거다. 입자 개수다. 자, 그럼 요걸로 벽면에 힘을 가한 걸 구할 수 있을 건데 계속 계산하자. 그럼 A는 충돌한 단면적이니까 요 면적이겠지. N 제곱이지. 그 다음 N은 임의의 개수는 모의수 곱하기 아두가 등을 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럼 F의 정체가 뭐냐면은 당연히 저기에 충돌할 때 망했다. 이건 압력이라고 하자. 얘는 운동량이다. 뒤에 있는 건 당연하게 입자가 콩하고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변하니까
그 델타 T와 델타 P가 F가 될 거다. 그럼 이놈의 델타 T면 델타 P 구하면 상황이 뭐지? 질량 M자리가 Vx로 와가지고 콩하고 충돌한 다음에 M자리가 Vx로 그대로 튕겨나가는 거야. 완전 탄성 중돌이니까. 그럼 델타 P 얼마나게? 델타 P 얼마나게? EN 그렇지. 제로가 아니라 EMVX 돌이죠. 그럼 델타 T는 얼마일까? 만약에 이 L 거리를 Vx로 왔다리 갔다리 한 번 하면 한 번 충돌한다. 그 다음 충돌할 때는 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 속력 똑같고 거리는 알고 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보면 되겠지. 속력 얼마? Vx로 거리 얼마 움직인다?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정리할 거 정리하자. L, 아니 2분의 1 날리고 L 밑으로 내릴 거다. 그러면 얘는 L 세제곱이 될 거고 위에 거는 N 남았고 NA 남았고 M 남았고 VX의 제곱이 남았다. 그지? 푸 잘 가고 있다. 이 누구게? 부피죠? 그 다음 요거는 V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분의 V제곱이라고 요거 이용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식을 쓰니까 얘는 좀 이쁘게 3V분의 NA 그 다음 M V제곱이 나오네. 뭔가를 하고 싶다 그치? 여기에 2분의 1 곱하면 운동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 다음 여기 2 곱하면 몰래식이 되겠죠. 그럼 내가 누가 봐도 이 K니까 여기 이 K는 N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입자 하나의 운동의 에너지를 뜻이다. 질량의 함자야.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쓰니까 얘가 3V분의 2NNA EK라고 이쁘게 나오네. 완벽해. 자, 그래서 충돌, 순수하게 역학 충돌, 아까 이상기체 정의한 것대로 그대로 계산을 쉽게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기체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이상기체 상태 방식인 것 같아야 된다. P 대 V분의 N, R, P죠. 자, 그래서 얘는 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V 날리고 한 번만 다시 쓰자. V 날리고 무슨 날아가죠? 그럼 NA 곱하기 EK는 남은 게 R의 정체가 뭐였냐면 NA 곱하기 K였다. 가 되죠? 얘는 막 나가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있는 NA를 날리고 나서 다시 한번 EK로 정리를 해보자. 넘어가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입자 하나가 가진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EK는 누가 봐도 붙이지 말까? 헷갈릴까봐. EK는 누가 봐도 2분의 3 KT한 값을 가진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지. 얘가 사실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다. 자, 그래서 나는 중요하니까 파란 내용을 쳐놓고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EK는 결국 T에 비례한다는 거다. 더 놀라운 건 이놈의 EK는 결국 얘들의 합이 내부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결국 온도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여기서 이미 알 수 있다. 그거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근데 어쨌든 제목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뭘까?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입자가 가진 총 운동 에너지의 합. 근데 평균이 EK이고 입자 개수는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N은 늘 쓰듯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다음 EK는 2분의 3 KT였으니까 얘 다시 R로 복구시키면 2분의 3 NR T로 나온다는 거죠. 단
얘는 병지 운동만 구했으니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다. 이원자는 당원자는 지금 당장 안 다룰 거야. 그래서 이런 결론 나오고 그 다음 물리 1에서든 지금이든 어쨌거나 까먹지 말아야 될 건 요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유도한 결과 최종적으로 뭘 알았냐면 이상기체 내부에는 결국 비례로 나와. 그게 당연한 얘기지만 델타 T가 만약에 빵이라면 당연히 델타 U도 빵이란 뜻이 된다. 그럼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너무 강하게 속도도 구해야 되는데 excuse me 책에 있는지 좀 보고 지금 칠판에 정의한 저 풍기 내용이 대략적으로 15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메디는 결론이 맞게 났다, 그죠? 이 K가 이변성 KT하고 그 다음 내변은 지금 이변성 NRT하고 그 다음 우리 속도가 없네. 그것까지 하자. 2분 정도 될까? 엄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하다 말았던 이것까지 세트인 것 같으니까 RMS 속력이라고 또 구해내자. 이건 뭐야? 그냥 속력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 K는 어차피 2분의 1 M V 제곱이시다. 이게 2분의 3 KT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결국 얘 날리고 질량 옮긴 다음에 V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는 루트 M분의 3KT라고. 이쁘다. 이건 개뿔. M 입자 하나의 질량이라. 근데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정의로 바꾸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죠. K 곱하기 NA가 누구라고? R이었다, 그치? 혹시 얘도 누군지 알아보겠나? 입자 하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분자량이라고 하자. 하우식량이라고 하자. 공평하게. 자, 그래서 RMS 속력 V라고 하는 거는 루트 M분의 3 RT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지. 즉 분자량 알고 있으면 온도만 측정하면 입자의 평균 속도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까지 딱 이런 거였지. 녹화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